우리가 이제 불교 교육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생소한데, 우리 불교 교계에서 제 입장에서는 불교 교육은 에듀케이션 인 부디즘, 불교에서의 교육이라고 좀 봅니다. 제가 비록 학부에서 서양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불교학 석박사를 했는데, 제가 본 입장에서는 불교 교육은 불교에서의 교육이다.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와 같은 제 생각에 대해서 또 다르게 보는 분도 있어요. 불교 교육학에 지금 정체되어 있다. 그럼 불교 교육학이란 과연 무엇이냐? 불교 교육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는 교육학을 보편성으로 보고 불교학을 특수성으로 봐서 교육학이 보편적으로 돼야 되고 불교학은 특수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앞당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당겨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학의 사유체계와 논리체계에서 불교 교육의 용어를 해석하고 설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장에 보실까요? 제가 노란색으로 줄쳐놨죠. 저는 불교학에 속하는 뭐 개념이나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겠죠. 예. 개념이 기본이고, 그 불교학을 개념으로 해서 성립된 불교학, 그 안에는 가르침도 있고, 교솔도 있고, 그다음에 수행도 있고, 속된 말로 하면 짬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우리가 불교학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제 불교학을 보편성으로 하고 교육학을 특수성으로 봤어요. 그래야지만이 불교 교육학에 정립을 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불교학이 주가 되고, 교육학이 부수적인 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불교 교육학은 불교 교육을, 불교에서의 교육 문제, 교육 현상을 담고 있는 불교 교육학은 뭐냐? 학문적으로는 Applied Buddhist Studies, 응용 불교학에 속하죠. 저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이 정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교육학에 대한 정의든, 불교 교육학에 대한 정의든, 경제학이나 사회학에 대한 정의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정의거든요. 그러한 개념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외연을 넓히면은 불교 교육하게 되고, 불교의 교설에 나타나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불교의 교육 현상을 기술하고 해석함으로써 정립한 학문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자, 잠깐 또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제 서양의 교육에 대해서 이제 어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서양의 교육이 뭡니까? 에듀케이션이죠, 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션과 그 다음에 그리스의 페다고기. 교육이 페다고기하고 에듀케이션이 있어요. 우선 이제 먼저 페다고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마 이제 대학 학부 때 공부하신 분들,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파이다 고고스, 파이도스와 고고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다 고고스에서 유래했거든요. 그 파이다 고고스가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에서 귀족의 자제를
교육한 사람, 교육한 노예, 노복이 노예죠. 그 노예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 귀족의 자녀의 교육 담당하는 노예. 거기에서 이제 그 페다고기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끌다, 양육한다, 가르치고 이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교육에 하던 어원은 잘 보이시죠? 에듀케이션입니다. 그 라틴어 에듀카레어, 에듀케레에서 유래했죠. 에듀카레와 에듀케레. 이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에듀카레는 이제 양육하다는 수직적으로 부모나 교사가 자녀나 학생에게 양육하는 의미가 에듀카레고, 반면에 에듀케레는 그 자녀나 학생의 내면에 있는 그 소질이나 잠재력을 이끌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리드 아웃, 드로우 아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듀카레와 에듀케레는 좀 상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교육의 의미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에듀카레는 수직적 인간관계가 가정되어 있고, 거기 나와 있죠. 교사나 부모가 교육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에듀케레는 자녀나 학생의 내면에 있는 잠재적인 그 소질이나 능력을 잘 발현되도록 부모나 교사가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 인간관계가 전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일어 가운데는 이제 페다고기가 있고, 에어찌웅, 에어찌웅이라고 뭐 발음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독일어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자료조사했더니, 에어찌웅이 그 교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에어찌eng의 명사예요. 에어찌eng의 명사가 에어찌용입니다. 에어는 밖으로라는 의미가 있고, 찌eng은 이끌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학생이나 자녀가 지니고 있는 그 능력을, 잠재적인 능력을 밖으로 이끌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제가 지금까지 그 살펴본 그 교육의 어원에서, 서양 교육의 어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은, 주형의 비유가 있고요. 주형. 그다음에 성장의 비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의 비유가 있고, 성년식의 비유가 있고, 만남의 비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육에 해당되는 지금까지 살펴본 페다고기나 그다음에 에듀케어, 에듀케레, 그다음에 에어지용, 서양의 그 교육의 서양적인 어원이 주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주형은 그 틀이에요, 틀에 이렇게 뭐 거기다가 끓는 쇠를 넣어가지고 그 틀의 모양대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주형이죠. 주형 틀, 몰딩 하는 거죠, 몰딩.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동양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때 하는 방식, 수직적인 그 교육 방식이 이제 주형의 비유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성장의 비유는 뭐냐면은 그 자연적으로 성장하게끔, 우리가 이제 식물이 성장하려면 그 태양빛이 잘 비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와 그 다음에 물과 공기, 이런 것들이 잘 자연적으로 환경이 잘 되어 있을 때 자연적으로 성장을 하죠.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끔 해주는 것에 대해서 서양 성장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의 비유는 뭐냐면, 교육은 예술과 같다. 교육은 자유롭게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만들면서 예술 활동을 하든,
그다음 교육에는 자유주의적인 낭만, 로맨틱하고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고, 성년식의 비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 미성년자가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 예? 미성숙의 상태에서 성장의 상태로 나아간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미성숙자가 성숙하지 못한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에서 자기 몫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도로 나간 그런 것을 이제 교육이 성년식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예. 그 우리가 이제 그 잘 아시죠? 그 뭡니까? 그 출생했을 때, 응? 출생했을 때 바로 뭐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동물들을 보면, 초식 동물들 보면은 태어나서 얼마 있으면은, 소를 예를 들면 얼마 있으면은 바로 일어나거든요. 예? 얼마 안 걸려요.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눈도 바로 뜨고 그러거든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예. 오랫동안 있다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또 부모가 잘 보살펴줘야, 나중에는 이제 일어나 앉고, 그 다음에 또 서서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미성숙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성숙한 상태로 가는 걸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을 또 만남의 비유로 또 설명이 가능한데요. 만남이라는 것은 뭐냐? 왜 만남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우리 종교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교육은 실존이다. 실존적인 만남입니다. 실존적인 만남에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것. 이 종교에서의 만남하고 이 교육의 서양적인 어원 가운데 이 만남의 일부가 거기에 속한다고 해서 만남에서 성장을 한다. 뭐 그런 의미를 둘 수 있어요. 그 지금까지 교육의 동양적인 어원과 서양적인 어원의 그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한 그 서양적인 그다음에 동양권의 그 유교적인 교육의 그 개념은 세속적 의미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불교의 그 용어 가운데 진제가 있고 속제가 있죠. 근데 이 세속적 의미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듀케이션이나 어찌움이나 그다음에 맹자의 진심편에 나오는 그 교육의 의미는 세속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불교 교육은 그렇지가 않죠. 예. 불교는 뭐예요? 진제적인 교육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또 책으로 가가지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PPT 자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잠깐 공유 중지를 하고요. 네, 다시 불교교육 길라잡이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제 책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보세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불교 교육학과 교육학은 외형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양자는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하겠다. 전자는 출세관적 학문에 속해 있고 전자는 이제 불교 교육학이라는 의미고요. 후자는 교육학은 세속적인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불교 교육학이 뭐가 대수냐, 그게 뭘 중요하냐 그러겠지만은
불교 교육학하고 교육학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족보가 다른 거예요, 족보. 그 불교 교육과 서양 교육, 그 불교 교육학과 학문적으로 정리되면 불교 교육학이고, 서양 교육은 학문적으로 정리되면 교육학인데, 태생이 다르고 족보가 다른데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저기 서양 교육학의 입장에서 그 불교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분들 보면은 서양 교육학의 개념의 측면에서 불교 교육을 해석을 하고 설명하고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분들의 자유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서로 다릅니다. 제가 땡겨갖고 말씀을 드리면, 서양 교육에서의 교육은 아까 말했듯이 그 맹자의 진신편에 나오는 교와 육에 대한 설명, 해석, 그 다음에 파이다 고고스, 페다고기, 그 다음에 에듀케레, 어찌용, 그게 같습니까? 불교 교육은 뭐냐? 불교에서의 교육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교에서의 교육은 아지아나빠나, 그 다음에 그 데사나예요, 데사나. 팔리어에 나오는 아지아나빠나와 데사나가 불교에서의 교육입니다. 내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데사나는 뭐냐? 데세티가 뭡니까? 데세티는 설법하다입니다. 데세티의 명사형이 데사나예요. 그건 뭐냐? 부처님이나 스님분들이 법상자에 올라가지고 설법하는 게 교육이라는 개념이에요.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뭐, 불교의 교육이나 뭐, 서양 교육학에서의 교육이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뭐, 교육이면 교육이지. 아니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알고서 초기 불교에서부터 한국 불교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대해서 천착을 해야 돼요. 연구하고, 학습을 하고.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개념을 잘 알아야 외연을 넓혀가고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불교 교육학은 그럼 불교 교육학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렇게 자각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개개인의 그 지식을 함양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교육이 요새 그렇게 성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불교 교육학은 자각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교육학의 이론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불교 교육학은 본질적으로 자각의 포인트를 둔 인간 형성이 학문적 특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각의 포인트를 둔 인간 형성 이론이 불교 교육학의 학문적인 특색으로서의 장점이다. 밑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그게 초기 불교든 그다음에 인도의 부파 불교, 대승 불교든 중국의 선불교든 자각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각. 시대적으로 교리 발달사 쪽으로 발달해 나가면서 용어가 다르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저 정상에 가서 만나는 건 깨달음이거든요. 지금 여기 불교 인재원은 그 성철 스님의 선사상을 보급하고 전달하는 곳이지만, 예? 성철 스님은 도노돈수를 주장하셨고, 그 다음에 고려의 진우 스님은 도노 점수서를 주장하셨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 핵심은 뭐냐? 깨달음이거든요. 저는 이제 초기 불교 경전을 대학원 30년도 넘었죠. 예.
30여 년 전에 석사과정 시절에 그 고혜진 교수님한테 초기 원시불교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우리는 한역 대장경을 중심으로, 물론 이제 고익진 교수님은 빨리어에 능통을 하셨지만은, 하여튼 그 한역 대장경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 불교 경전을 장하암경, 중하암경, 자바암경, 증일암경 뭐 쭉 봤거든요. 거기 보면은 도노돈수설 안 나옵니다. 도노점수설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제야학자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제가 불교 전적을 여러 번 봤는데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건 뭐냐? 도노돈수가 맞냐? 도노점수설이 맞냐? 그거를 제가 따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가? 저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시대적으로 전개된 불교의 교설과 그 교설을 바탕으로 한 수행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분석을 하고. 그래야만이 어떻게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을 포교사의 입장에서, 스님의 입장에서, 포교사의 입장에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가. 그거를 연구하고 그것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불교 교육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리큘럼에 중점을 뒀어요. 커리큘럼에. 잠깐만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PPT 자료로 왔습니다. 불교의 교육과정. 지금 잘 보이시죠? 화면 공유를 했습니다. 부디스트 커리큘럼. 불교 교육 길라잡이 페이지 39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도표식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책에 나와 있는데 잘 보십시오. 맨 위에 보면은 깨달음, 해탈과 열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탈이 뭐냐, 열반이 뭐냐, 그거는 이제 문헌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규명을 하면 되겠고요. 어쨌든 깨달음을 표현하는 해탈과 열반이 맨 위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세요. 바로 옆에 Education Objective, 교육 목적입니다. 불교 교육의 교육 목적이에요. 자, 저는 이제 커리큘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커리큘럼에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설법을 하고 어떻게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배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고 학습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의 측면에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거기 보면 교육과정의 특성 및 내용에 의한 분류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경장, 율장, 논장. 3장이라고 하죠. 3장. 예. 경장은 뭐예요? 경장 잘 아시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경전. 거기에는 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계는 소승계와 대승계로 나누고, 그 경장은, 자, 교설과 경전으로 이렇게 제가 구분해 놨거든요. 사성제, 그 다음에 교설은 사성제, 그 다음에 팔종도, 12년, 12연기법, 그 다음에 5원 12조 18개. 초기 불교에 나오는 이 교설로 제가 꾸며놨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인도의 부파불교의 아비달마, 논서 중심이죠. 예? 아비달마 구사론, 뭐 구사론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아비달마 순정리론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 용수보살의 중론, 중간 사상을 나타낸 중론이 있고, 그다음에 세친의 유식 30송을 비롯한 유식이 있고,
그 다음에 화엄 사상, 화엄, 천태, 정토, 밀교, 그리고 중국의 선종, 이렇게 제가 나눠놨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또 경전으로 돼 있죠. 네 가지 아가마,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 아가마, 아함이 있고, 그 다음에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 등 여러 경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경륜론 3장은 어떤 커리큘럼으로 대분류를 할 수 있느냐? 개정의 사막, 개정의 사막으로 제가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 오른쪽 보세요. 그 거시적 교육과정이라고 제가 표기해 놨습니다. 물론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륜론 3장 개정회의 교육과정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는 건 좀 뭐라고 했느냐? 학문 중심 교과 교육과정이라고 제가 했어요. 학문 중심 했고,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교육과정을 나는 뭐라고 봤느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이제 다 나옵니다. 앞으로 저기 대승에서도 나오고 선에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사성제, 중간, 유식 등 교설이 전 중액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야 용어가 조금씩 다르고 다른 학설이 있는 그러한 측면을 우리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중액적인 게 뭐냐? 이 틀이 없으면은 불교의 교설과 우리 불교의 교설과 수행 체계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일반 불자님들.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은 뭐 다르겠지만. 자, 남방불교 얘기하는 남방불교에는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경장을 아쇼카왕의 아들인 마인다와 그 딸인 상가미타에 의해서 전해받은 마하위하라 대사파라고 하죠. 큰 대자의 절사자. 대사파에서 내려오는 정통적인 부처님의 그 경장 중심의 가르침이 체계적으로 종합되어 있는 청정도론. 뭐 해탈도론에 대한 해탈도론은 좀 대승적인 의미가 들어서 뭐 이렇게 제가 여기다 표기는 해놨는데 그거는 참고로 해놓은 거고, 남방불교는 해탈도론은 아바야 기립파, 대승적인 학파인 아바야 기립파의 논소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참고로 이렇게 청정도론과 대비하게 해놓은 거고, 남방불교는 청정도론이 중요하죠. 청정도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Practice of Education, 교육의 실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 방법을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프랙티스가 수행이잖아요. 사마타 수행법, 위파사나 수행법. 다음 주에는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의 교육적 의미에 대해서 이제 다룰 건데, 그 다음에 중국의 선수행, 가나선, 묵조선, 조사선 있고, 그 다음에 연불, 진원, 다란이, 수행이거든요. 수행을 묶어놨습니다. 교육의 실천이고, 그게 수행 교육과정이 된다. 실정 수행 교육 및 실참 된다. 불교는 교설 따르고 수행 따르고 그렇지 않거든요. 교설 없는 수행 말이 안 되고, 수행 없는 교설만 중에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정의 쌍수거든요. 예. 그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정의 쌍수가. 후대에 말하는 그 정의 쌍수가. 여기 사마타 이파사나에서 나온 거. 사마타는 지고, 이파사는 관이고, 지관 수행이잖아요. 그 정의 쌍수.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분류를 해봤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보면은 교육 이념이 있죠. Ideals of Education in Buddhism. 불교의 교육 이념이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지혜와 자비, 상구보리 하와중생, 해와 자비행, 육바라밀행, 교육 이념이고, 그 교육 이념이 있으면, 왜 제가 교육 이념, 그 밑에 교육 철학, 불교의 교육 철학, 불교의 교육 심리학, 불교의 윤리학, 불교의 교육사학, 교육사 이렇게 해놨냐면, 교육학, 내가 교육학 측면에서 불교를 바라보고 불교의 교육을 논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비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는 해가지고, 불교의 장점을 드러내가지고, 그걸 불교, 우리에게 맞는 자생적인 불교 교육 이론을 만들어내는 데가 목적이 있고,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의 교육,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그 지혜와 자비에 의한 그런 그 사상 이념에 의해서 불교의 교육 철학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그 교육 철학에 의한 교육 심리학이 있게 되는 거죠. 불교의 교육 심리학은 뭐겠습니까? 유식학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학문이 불교의 교육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고, 불교의 윤리학은 뭐냐? 불교에는 계라고 하는, 예? 계율이라고 하는, 율장이라고 하는 그 윤리학, 최고의 그 윤리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한 말씀들을, 뭐 다른 사상들도 윤리학에 속할 것이고, 교육 사회학은 좀 다른 문제지만, 이거는 이제 불교 사회학하고 연관이 되는 면이 있고, 뭐 참여 불교 이론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스리랑카의 참여 불교, 인계지대 부디즘, 이쪽은 이제 교육 사회학적인 연구 대상이고, 그냥 교육사는 뭡니까? 동양 교육사 중에 나오는 불교 교육사, 인도 불교, 그 다음에 뭐 중국 불교, 한국 불교에 나오는 그 교육의 역사, 그게 이제 불교의 교육사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그것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과거의 역사를 알면, 과거의 그 불교 교육사를 알므로써 현대의 그 지금 교육을 진단하고 미래의 교육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뭐 불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티베트 불교, 역사적 분류한 게 교육사고, 그 교육의 역사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게 교육사인데, 불교 교육사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눠 봤어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설명을 하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간단히 끝내기만 할게요. 이 큰 틀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불교 교육의 목적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학습, 러닝 할 것인가. 그리고 잘 가르치고 학습했는가. 그다음에 평가. 선생님께서도 범천이 3번 간청했는데, 그 선생님 깨달음을 있었으니까 만중생을 위해서 가르침을 펴달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거절하시다가 나중에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지 않으시면은 이 세상은 소멸해버립니다. 망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내가 이 깨달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학습할 것인가 고민하셨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 연꽃의 비유가 나와요. 보면은 경전에, 응?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이제 찾아보겠는데, 연꽃이 수면 위에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게 있고, 중간에 잠겨 있는 게 있고, 그다음 밑에 가라앉는 게 있어요. 중생들의 근기도 마찬가지로 상근기가 있고, 중근기가 있고, 하근기가 있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이런 근기들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는 설법을 하겠다 하고 하신 게,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사르나트에서 초전 법률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불교 교육의 시작입니다. 자, 제가 그 1차시 그 자료로 꾸며놓은 내용으로 다시 그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3요소, 불교 교육의 3요소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 다음 장.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가 하면은, 아까 그 교육은 아까 그 세속적 의미의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교에서의 교육은 그 어원의 그 아지아빠나하고 제가 데사나를 말씀드렸잖아요. 데사나. 그게 그 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밀린다 왕문경 아시죠? 메난도로스, 그리스의 메난도로스 왕하고, 나가세나, 인도의 나가세나 나선비구라고 하죠. 나가세나 비구 스님하고 그 메난도로스 밀린다라고 하죠. 밀린다 왕 사이에 그 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동양과 서양의 만남인데, 그 밀린다 방하에 이 교육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요 하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브라우마노 나마 아지하야나 아지하바나 디나파티 가하나 다마 쌈야마 니야마 후바 마누시티 파베니 밤사 다하라노 부아가 바삐 마하라자 아지아야나 반복입니다. 아지아나 아까 나왔죠. 아지아나 아지아빠나 다나 빠띠 가하나 다마 또 반복이에요. 사미야마 니야마 후바 지나 아누시티 파베니 밤사 드아라노 테나피 까라네나 따트아가또 브라마노띠 부짜띠. 여기에 보면 아주 그 관심을 주목할 만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개념들이 나와요. 이 단어가 개념이지 않습니까? 아지아야나하고 아지아빠나,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의, 그 다음에 담마, 쌈야마, 니야마라고 하는 수행할 때 제어하고 억제하고 자제하고 수행과 관련된 것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수행과 더불어 보시를 받는 것도 나와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요소들과 수행에 필요한 제어, 마음을 제어하고, 쉽게 말하면 쌈야마 억제하고 자제하고 또 보시행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서양 교육하고 분명히 달라요. 그다음에 아지아나는 연구하고 학습하는, 그러니까 발리어에 의한 부처님 말씀이 발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발리어로 된 부처님 말씀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외워나가고, 거꾸로 앞에서 뒤로 외워나가고, 또 뒤에서 앞으로 외우고, 이런 연구하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지아나에서 비롯된, 그 개념이 비롯된 아지아 바나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 데스와티는 안 나오는데, 데세티는 설법하다 하거든요. 설법하다. 데세티의 명사형이 위에 있죠. 데사나. 여기 문장 예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데사나는 설법이에요. 이 설법이 팔리오 사전에 보면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은 아지아바나와 데사나가 교육입니다. 이러한
빨리어적인 밀랍방화에 나오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진정한 불교에서의 교육을 논할 수가 있는데, 뭐 교육이 뭐 서양 교육에서 얘기하는 거나 뭐 에듀케이션이나 뭐 그것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요소가 있는 이러한 일본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그 밀랍방화에. 응?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을 이해하고 앞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불교 교육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아, 자, 그래서 서양의 교육은 뭐냐? 미래 세대에게 지식을 전달 또는 전수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지식이에요, 지식. 불교는 뭡니까?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 프라트나, 빠냐. 빨리어란 빠냐고 산스크리트는 프라트나거든요. 지식이 아니라 불교는 지혜입니다. 불교의 교육은 부처님의 설한 가르침을 설법의 방식으로, 데스아나의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불교의 교육입니다. 그 개념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학습은 뭐냐? 학습 러닝. 학습에 대한 개념도 나와 있어요. 아누시카야, 아누시카. ANU, LKKHA, 로마나이즈라면 아누시카로서 따라서 배운다는 거예요. 독성화하고 그러면 그걸 따라서 배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불교 교육의 목적과 정의. 그럼 불교 교육의 목적이 뭐냐? 깨닫는 게 목적이에요, 깨닫는 게. 초기 불교 경전에 의해 가지고 수행을 해서 사마타 수행에 의해서 이파사나로 들어가서 아랑가를 얻는 깨닫거나, 대승불교에서 보살행을 하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는 거나, 뭐 여러 가지, 화음에 나오는 뭐 십지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깨닫는 거나, 결국은 깨닫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런 깨달음을 목적으로 한 불교적 인간 형성, 인격 형성이라고 해요. 인격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 불교 교육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냐? 지혜 교육, 그러니까 마음 교육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3요소, 불교육의 3요소를 이제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육의 3요소는, 저 잘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예, 잘 보입니다. 예, 예, 예. 저는 제 얼굴이 여기 안 나타나가지고, 교사, 그 다음에 학생 교육 내용이죠. 그럼 불교 교육의 3요소는 뭐냐? 분명히 다릅니다. 아짜리아입니다. 아짜리아. 아사리라고 하지, 아사리. 아짜리아하고 비쿠, 비쿠 스님, 비구니, 출가 대중, 비구니 스님.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부 대중과 우파사카, 우파시카, 우바세, 우바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우선 수행하는 출가 스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교설에 들어가는 거죠. 교육의 3요소의 교육 내용은 지식이에요. 분명히 달라요. 예.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 교사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교직 과목 하게 되면은 교사론을 저는 배웠는데, 80년대에. 예, 무학 스님은 그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교사론을 배웠는데, 교사론이 왜 있겠습니까? 교사론은, 교사는, 교사는 성직, 교사는 성직이고, 그 다음에 교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직. 그 다음에 또 노동직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노동직. 교사는 성직이고, 교사의 성직관, 성스러운 성자에 직업할 때 직자 있죠.
성스러운 직업. 교사는 천부적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기독교적인 개념이에요. 중세 때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그 교사는 희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사는 사랑을 해야 되고, 교사는 모든 걸 양보해야 되고, 그런 게 교사의 성직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은 뭐냐? 교사는 다른 직종하고 달라가지고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직업하고 다르다는 건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그 90년대인가요? 그 전교조 있죠. 전교조가 생김으로써 전문직이 노동직관. 노동직관은 뭐냐? 교사는 전문직이고 성직이긴 하지만은 교사는 또 근로자다. 응? 현재적인 의미에서 90년대 전교조가 생겨가지고 교사는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교사는 합법적으로 그러한 그 직장인으로서 근로자로서의 그 권한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하면서 의무를 다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동직관이 들어가거든요. 그 교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서양 교육의 측면에서의 교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은 뭐냐? 학생은 일반 뭐 초등학교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학생을 말하는 거, 일반적인 학생을 말하는 교육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일단은 뭐 그 교과서 그다음에 뭐 일반 책들을 말할 수 있죠. 학생 중등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까지 그 교과 과목을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교육의 3요소가 중요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으로는 교육이 성립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교사만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아니죠. 학생만으로 됩니까? 안 되죠. 교사와 학생이 없는데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교육 내용만으로 됩니까?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과 교육 내용은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반면에 교육을 얘기했어요. 우리 오늘 불교 교육을 얘기하는 살펴보는 시간이잖아요. 불교 교육의 3요소는 뭐냐? 저는 세 가지로 봤어요. 스승인 아짜리야. 뭐, 비구니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스승대는, 어? 진두의 앞에 서가지고,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건 아사리라고 하죠. 교수 아사리, 조계종에 보면 지금 교수 아사리 있지 않습니까? 교수 아사리 스님이요. 아짜리아, 원어가 아짜리아입니다. 아짜리아. 아짜리아가 계시고, 그 다음에 출가하신 그 비구니 스님이 불교적인 학생이다. 참, 아짜리아는 불교적인 교사다. 제가 학부 때 그 불교 교육학을 처음 여신 그 박선영 교수님은 불교적인 교사, 불교적인 학생, 뭐 그렇게 그분의 불교 교육 사상에서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저도 뭐 수긍하고 있고, 우리 은사 교수님의 말씀에 동감을 해요. 불교적 교사는 아짜리하고, 불교적인 학생은 비구니 그 스님입니다. 그 다음에 다르죠. 서양의 에서 말하는 교사 학생, 3요소 중에 교사 학생과 아짜리와 비구니 같습니까?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 다릅니다. 교육에서는 지식 교육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도 텍스트가 있어요. 불교에도. 분명히 존재하죠. 응? 경률론 3장, 문자로 돼 있잖아요. 문자화 되기 전에 스리랑카에서는 입으로 독송으로 빨리어로 외워가지고 전수했다고 하죠. 후대 세대에게. 응? 그것도 그 부처님 말씀도 그게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말도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문자로 새겨져 있는 것도 종이 페이퍼로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이제 주간에다가 이렇게 쓰고 뭐 옛날엔 뭐 달랐다고 하잖아요. 경전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 페이퍼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 문자화된 거가 있고 구두로 되어 있는 거 다 그 설법 내용입니다. 근데 지식은 아니죠. 그건 애매한 거죠. 지식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죠. 현대적인 의미에서 그게 지식이라고 보면 지식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3요소는 제가 볼 때는 세속적 의미에서의 교육의 3요소고, 그다음 불교육의 3요소는 탈세속적인, 네? 진재적인 의미의 그 불교 교육의 3요소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책에 가서 제가 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공유를 중지를 하고. 자, 다시 그 불교교육 빌라잡이로 돌아왔습니다. 자, 21페이지 밑에 맨 하단에 보세요. 제가 쭉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교육의 세 가지 요소. 불교에서 교육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교육, 즉 학교 교육에서 말하는 세 가지 요소는 교사, 학생, 교육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의 교사. 아까 말씀드렸죠. 아짜리야, 아사리죠. 아짜리야 자격이 있는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이죠. 그 스승으로서의 교사와 가르침을 배우는 학생, 스님과 일반 재가 학생은 사부대중이죠. 학생 포함. 학생과 가르치는 교육 내용, 경전의 내용과 교리 등. 이 경전에는 선호록도 들어가죠. 여기 내가 그 교리 등 그랬죠, 제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선호록도 들어갑니다. 교육 내용 등 세 가지가 모두 존재해야만 불교에서의 교육을 논할 수가 있다. 논의할 수 있다. 이들 중 어느 하나만 없어도 불교의 교육 작용은 성립하지 못하므로 이들 세 가지를 불교 교육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한다. 자, 보세요. 아까도 초전법령 말씀드렸죠. 부처님께서 사르나트에서 부처님께서 오비구 그 교진녀 등 까우띠아나라고 하나요? 교진녀 등 5명의 오비구를 부처님께서 사르나트에서 처음으로 설법을 통해서 교화를 하셨죠. 그러면 설하신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5비구 스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설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를 통해서 부처님, 그 다음에 오비구, 그 다음에 설하신 깨달음의 부처님의 그 중도설법에 의해 가지고 불교 교육이 최초로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교육의 효시는 사르나트에서의 초전법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불교 교육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위대합니까? 예.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다음에 자, 거기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놨죠. 불교 교육 작용. 불교에서의 교육 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그 위에 보면은, 예, 시대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 교육 작용이라고 그래요. 교육 작용. 불교의 교육 작용은 시대별로 각기 다른 형태로 전개되어 온 거예요.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거예요. 그 전등의 역사는, 그럼 결론적으로 전등의 역사는 불교 교육의 역사예요. 불교의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는. 자, 그러면 불교적인 교사, 불교적인 학생, 교육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책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드렸죠. 교사론이 있죠. 교육학에는 교사론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자질과 의무, 그리고 교사의 철학 등 교사가 갖춰야 할 이론을 다루는 것이 교사론이다. 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교사론은 뭐냐? 교직을 이해하는 관점, 성직관, 아까 말씀드렸죠.
중세시대의 그 성직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펼쳤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교육이 비롯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양 교육은. 지금 우리는 불교 교육을 논하고 있지만 현 세상에서는 서양 교육의 측면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서 불교의 교육을 그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서양 교육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배우면 더 확장적으로 하면 되는 거, 외연을 넓히면 되는 거잖아요. 뭐 성직관이 있고, 그다음에 노동직관. 노동직관은 이제 뭐 전교조가 생겨가지고 어, 교사도 근로자다. 뭐 그런 관점에서 교사의 그 권리와 의무를 더욱더 확충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게 해야 된다는 관점이 노동직관이고, 그다음에 전문직은 교사 전문직이죠. 특수한 전문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문직관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교육의 교사론이 있듯이 불교 교사론은 그럼 뭐냐? 있을 수 있죠. 그럼 뭐예요? 불교적 교사가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한 이론. 불교적 교사가 갖춰야 할 것들의 이론이죠. 예. 그러면 불교의 교사가 갖춰야 할 것을 교사론이 다룬다는 점에서 교육학에서 다룬 교사론과 분명히 다르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왜냐하면 자질의 측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그 뭐 나는 초기 경전에 나오는 얼리 부디즘, 초기 불교의 가르침만을 통해서 나는 한다. 그게 아니라 나는 부파 불교에 대해서만 구사론에 나오는 그 가르침에 의해서만 나는 한다. 난 그게 아니라 나는 대승의 중론에 의해서만 한다. 또 그게 아니면 나는 나는 유식에 의해서만 한다. 아, 교학은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선의 가르침에 의해서만 한다. 선 중에서 난 묵조선만 한다. 난 한국 사람이니까 난 원효 스님의 사상에 원효의 일심 철학 사상에 의해서 난 한다. 그것도 아주 틀린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바람이 있다면은, 불교의 교육관을 갖고 있는 불교의 교육관입니다. 왜 교육관이냐? 이 제가 말하는 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육관이라고 얘기할 때는 교육 철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 철학. 그 사람은 그 선생님은 그 교수님은 교육 철학이 있어. 그건 뭐냐? 교육관이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교육 철학이 중요하거든요. 교육을 이끌어가는 거는 교육 철학이에요. 철학. 교육 철학이 커리큘럼 짜는 데서도 교육 철학이 상당히 중요해요. 교육 철학이. 그 교육 철학에는 교육관이 있어요. 불교의 교육관에서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리관지해가지고 다는 알 수 없지만 이리관지해서 뭐가 기본이고 뭐가 핵심인지 그거를 지도자들에게 포교사님이라고 지도하는 수행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지도자 포교사분에게 가르치고 그분들이 배움으로써 단순히 그 가르침이나 이해가 차원이 아니라 이리관지를 꿰뚫어 가지고 이해하고 정통하고 실천 수행도 하는 그렇게 겸비해 나가지 않을까.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교사론입니다. 외연적으로 확대를 하면은 확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한 거 아닙니다. 그래야지만이 부처님 같이, 부처님이 뭡니까? 여기 책에 나오죠. 어? 예전에 공부하면서 이거 외우고 그랬는데, 어? 천인사, 불세존, 예? 조장부, 우리 많이 외우고 그랬어요. 대학원 시험 공부할 때도 그랬고. 천인사가 되는 겁니다. 천인사. 인천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불교적 교사인 아살이라고 하는 호칭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살이라고. 예. 아짜리아라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아사리가 뭐 그냥 단순한 그 용어,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불교적 교사론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이상적 불교적 교사의 이상적 모델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예. 다른 분이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조상 없는 자손이 있습니까? 조상 없는 자손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최상의 모델, 이상적인 모델은 서가모니 붓다,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포교사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살으셨는가? 지금 여러 가지 불교 교설이 있지만은 저는 근본은 서가모니 부처님에 두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교적 교사가 따라야 될 원천입니다. 원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불교적 학생, 여기 또 내가 이렇게 기술해 놨네요, 제가. 교육학에서 말하는 학생의 개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뭐 그렇게 얘기합디다. 뭐냐면은 불교에서 교육을 서양 교육학의 지식이 없이 미론이 없이 진행을 하면은 동어반복이라고. 맨날 뭐 불교의 교육, 불교의 교육 하다 끝난다고. 그럼 난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불교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학을 하지 않고 서양 교육학을 공부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니고. 불교에서 나오는 그 용어에 나오는 개념이 서양 교육학에서 나오는 교육 용어와 교육 개념하고 같습니까? 절대 같지가 않아요. 전혀 달라요. 아주 태생이 다르고 족보가 다른데 그거를 불교에서의 교육, 순수 불교의 측면에서 교육을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불교 교육을 모른다고 응? 이해도 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한다는 건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응. 다만 서양 교육학의 이론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불교의 교육에 보다 더 나은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불교의 교육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보면은 그게 최고고 최상이죠. 예. 불교적 학생 논하면서 뭐 합당한 얘기는 아니지만 교육의 3요소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논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불교적 교사가 가르쳐야 하는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방법도 세속의 학생에게 가르치는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내가 이렇게 설명해 놨지 않습니까? 교육 내용하고 교육 방법이 전혀 달라요. 달라. 지식 위주의 교육 내용하고 지식 위주로 교육하는 그런 방법론하고 같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 교육 방법의 예를 하나 들면은 부처님 당시에 주리반타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리반타가. 부처님께서 주리반타카에게 주리반특이라고 주리반타카. 그다음에 한문으로는 주리반특.
주리반특한테 법당 앞에 부처님이 마당을 쓰려고 했잖아요. 마당을 계속 쓸어가지고 깨달음이 올 때 찾아오라고 했잖아요. 그 주리반탁과 주리반특 스님은 마당을 쓸어가지고 마음을 깨쳤잖아요. 네? 그래 그 스님도 소기에 그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목적을 이뤘다고 하잖아요. 교육 방법이 그게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에 가지고 교육해서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다고 제가 학교 교육을 제가 비판하고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학교 교육 상당히 중요하고 학교 교육은 우리 다 학교 교육을 배워가지고 이만큼 성장을 하고 이만큼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사회적으로는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다르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의 교육과 일반 서양 교육의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이 다르다. 교육의 우수성을 부정하고 그러는 건 그건 절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달리 표현하면 불교적 교사는 서양 교육학 이론과 심리학 이론에 바탕을 두고 일반 학생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가르쳐도 되긴 돼요. 가르쳐도 되는데 다르다는 거죠. 예. 그 학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행동주의 비헤이버리즘, 행동주의에 바탕을 두는 그 학습 심리학하고 뭐 심리 측정하고 그런 실험 심리학 이론으로 불교에서 포교할 때 포교죠. 불교적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포교 아닙니까? 예. 그 학생의 심리나 환경 요인을 제대로 알기 힘든다는 거. 왜냐하면 불교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나 불교 교육학의 본영이 불교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해도 되는데 불교를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런 학생은 우리는 다 알죠? 불교적 학생은 혈과종과 재과종으로 구분할 수 있고 다 아는 얘기잖아요. 비구는 250개, 비구니 348개를 받잖아요. 제가 불자는 5개를 받고 근데 걔는 윤리잖아요. 윤리와 같아서 그 규범 또는 규칙과 같은 거잖아요. 예. 도덕적인 순가 공동체가 지켜야 될 도덕적 규범과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뭐 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제 불교적 학생과 세속적인 학생을 구분하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교의 가르침 교육 내용입니다. 경륜론 3장 아까 그 불교의 커리큘럼을 도표로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제가 했어요. 그건 커리큘럼의 측면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다 교육 내용에 따지고 보면 다 경륜론 3장과 선호록을 비롯한 선서 교육 내용이에요. 이 교육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김보현 선생님 교육 내용이 왜 중요할까?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안 들리시나요? 김보현 선생님 아, 예. 교육 내용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가끔 이제 강의 중에는 이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 또 같은 또 우리 국제 포교사로 계시고 그래서 교육 내용이 왜 중요한지 한번 좀 말씀 듣고 싶어서 내용이 전부지요. 그렇죠.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요? 예, 예,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교육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의 배경, 원천으로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등명하고 법등명하라고. 자귀, 법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법등명이라고 하잖아요, 법등명. 법귀하라고. 그 법등명이 이 교육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자등, 자등명도 중요하고 자기도 중요한데, 자등명 상당히 중요하죠. 법, 법, 담마. 달마를 말씀하시잖아요. 달마가 교육 내용이잖아요. 나중에 중국에 가서는 선 얘기하는데 그건 좀 다른 차원이 좀 다른 얘기고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교의 교육을 얘기할 때 교육 내용은 담마 법입니다. 표계불교 가르침, 북방 아비달마, 남방 아비담마, 대승불교 중간 유식 정토 화엄 밀교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해해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제가 법사, 제가 축법교사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스님 같은 거 어떻게 설법을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되게 중심을 잡고 우리 해 나가야 되는가. 이 화두예요, 화두. 굉장한 이건 화두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홍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뚱땅지 같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 저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그냥 가르침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수행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법, 그 다음에 증법, 수행.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나누어서 구분해서 설명하고 실천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학술재단에 얼마 전에 올해 초에 응모한 적이 있는데, 계획안을 쓰면서, 학술 계획안을 쓰면서 이 이론이 분명히 들어갔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교법, 초교 불교에서 원효의 시대까지, 물론 그 이유도 중요하지만, 찬란하게 빌렸던 원효 스님의 역할이 굉장했잖아요. 통불교. 원효 스님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원효 스님까지 해서, 물론 중간에 중국 불교 들어가고, 중국의 불교를 전래하고, 구마라집이 경전을 번역을 하고, 그럼, 그럼으로써 불교가 중국에서 안착하기까지의 과정도 제가 논하면서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초계 불교에서 원효에 이르기까지 교법과 증법과 수행을 구분해서 우리는 연구하고 그것을 교육 현장에서 교서를 설하고 그다음에 실천을 해야 된다. 왜 나눠야 되느냐? 지금 통불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제가불자 같은 경우에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도 아마 있을 거예요. 혼돈이 되고 무엇을 먼저 배워야 되고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는지 불교는 어려워서 다른 종교로 개종해서 불교 신자에다 가는 경우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교육의 커리큘럼의 측면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또 당신이 뭔데 뭐 그런 얘기냐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제야에서 불교를 전공하고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건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교법이 뭐냐? 교육 내용에 들어갈 말씀 미리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교법은 뭐냐? 12연기법. 아까 커리큘럼에 나오죠. 연기와 중도. 부처님 초기경전에서 연기법과 중도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성제, 고집멸도,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그 다음에 뭐죠? 고멸도성제, 고집멸도, 사성제를 말씀을
있죠. 물론 거기에 사성제 8정도는 분명히 들어가고, 이것이 교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증법은 뭐냐? 증법은 수행과 관련이 있어요. 물론 뭐 교법하고도 관련이 있죠. 교법 분명히 다르고 증법 다르고 수행 그게 아니라 서로 상보적인 관계가 있는데 따로 떼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증법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과를 얻는 사과 수행 체계, 깨달음을 얻는 증법, 그 수다원, 사다함, 초기 불교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을 얻기 위해서 수행, 세 번째 수행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증법의 과정이 여기에 속한다고 좀 봅니다. 그럼 물론 남방 테라와다도 이 증법과 이 수행 방법이 들어가 있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2연기 중도 사성제 그 안에 포함된 8정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남방 테라와다 부디즘은 그 테라와다 불교에는 들어가 있고 북방 아비달마 구사론을 중심한 거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연구해 본 결과. 그런데 사제 16 사성제 사제 16행상을 중심으로 한 16관법 수행법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뭐라고 할까 윗바사나 해를 중심으로 해관 수행을 해가지고 윗바사나 중심으로 해서 물론 그 전에 부정관도 들어오고 나와 있고 한데 남방 아비담마하고 좀 달라요 좀. 이제 사제 16행상법 사성제 수행법이 구사론에서는 세친보살은 세친스님은 사제 16관법의 행법으로 그거를 기술하고 논하고 기술했더라고. 그러니까 좀 다르면서도 약간 변형이 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사성제는 구사론에서는 그렇게 서술이 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승에 와가지고는 대승불교에서는 용수보살의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그 중론의 팔부중도설하고 그다음에 유식학에서는 세친이 유식 30송에서 지금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나중에 또 하겠지만 단적으로 표현 만법 유식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유상유가 무상유가 뭐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유식 전공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만법 유식 무교 오직 식이 있을 뿐 경이 없다. 근데 만법 유식 무경설을 주장하죠. 그럼 수행과 교법이 합쳐져 있고 뭐 증법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중국의 선에 와가지고 선은 제가 무학스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선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어쨌든 선은 또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 불교에 와서는 원효 스님은 일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심. 구식 아말라식하고 팔식 아레아식을 설명하면서 일심을 중심으로 해서 진여문과 생명물로 나누고 열애장 사상을 끌어와가지고 뭐 성자신해나 신해한 성품 자체는 신해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별정성의 특성이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보면은 서로 똑같지는 않아요.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 초기 경전에 나오는 그 12연기법의 사상과 중도 사상이 면면이 흘러오는 중약적인
물론 거기 사성제도 들어가요. 근데 대표적으로 연비법과 중도 사상이 쭉 흘러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이제 교법과 그다음에 그 증법과 그다음에 수행 이 상보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내려왔다. 내려온 그 교설 체계가 교육 내용인데 이 교육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가.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앞으로도 다루는 거는 물론 인간 형성 시대별로 나오는 초기불교의 교육사상, 남방불교의 교육사상, 중농과 유식의 교육사상, 선의 교육사상 뭐 쭉 나가겠지만은 결국은 핵심 포인트는 그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뭐, 도노돈수설이 맞다, 도노점수설이 뭐 틀리다, 어? 도노점수설이 맞고 도노돈수설이 틀리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이 기본이고 어떤 것이 핵심인가, 그거를 잘 파악을 해서 우리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교육 내용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분량의 교육 내용은 교수 학습과 관련하여 불교적 교사가 풀어야 할 화두가 되는 셈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화두가 된다. 화두가 되는 거예요. 화두가. 이 시대에 불교적 교사는 그 출가하신 스님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포교사, 뭐 법사, 지도자층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풀어야 할 화두가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에 우리는 불교의 교육 내용이 불교의 교육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커리큘럼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교육 방법으로 교육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하고 전개하는데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의 교육 내용은 불교의 교육 과정에서 차지하는 몫이 크다고 하겠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지금까지 지금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제가 충실하게 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불교 교육과 정리를 하자면 불교 교육과 서양 교육은 어떻게 다른가? 교육의 정의는 무엇이며 교육의 서양적인, 동양적인 유교에서의 어원과 서양적인 어원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근데 불교에서의, 그에 반해서 불교의 어원은, 아지아나빠나와 데스사나인데, 서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교 교육의 3요소와 불교 교육의 3요소를 대비해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교육을 커리큘럼의 측면에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초기 불교의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남방불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